예, 이 승부욕이 절로 솟아나는 이 오프닝 음악을 들으면서 제가 또 늘 드리는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YTN 라디오 유튜브 들어가셔서 YTN 라디오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수요일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키워드 들어보는 승부죠. 자, 오늘도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국민의힘 김용태 전 최고위원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김용태입니다. 예. 오늘 차가 많이 밀리는데 그래도 이렇게 또 버리고 안 오셨죠? 수요일마다 이제 비가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요새, 주말마다 오더니. 아니 그리고 요새 특징이 뭐냐면 비가 한 번 오면 하루 종일 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 비는 내일 새벽까지 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참 근데 이런 때는 뭐 하여간 어쨌든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 퇴근길도 서두르시고 뭐 이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한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보고 자격지심이라 그러죠. 이것도 나한테 그런 건 아닙니다. 예. 오히려 먼저 와서 할 말이 없네요. 이제 늦게 와야 할 말이 있는데. 그렇죠. 예. 자, 오늘 첫 번째 키워드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체포동의안입니다. 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좀 아까 제가 이태규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내일이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국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민하 평론가. 그러니까 체포동의안 뭐 처리부터 이제 뭐 여러 가지를 이제 한꺼번에 하게 되니까 이제 여당 입장에서 별로 이게 바람직하지 못한 어떤 광경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 가장 어쨌든 관심사는 뭐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어떻게 될 거냐 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상황까지 보면은 이것은 100% 부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병상에 누워서 장문의 글을 뭐 장문은 아닙니다. 어쨌든 뭐 상당한 길이의 글을 그러니까 그런 누워서 이제 어려움에 건강상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도 그러한 글까지 남겨서 사실상 검찰의 영장 청구에 정당성이 없다. 이것은 어쨌든 검찰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의도가 실린 그런 것이기 때문에 부결시켜야 된다라고 지금 드러내놓고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의 단식 그 자체만으로도 이게 찬성 표결하기가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 입장은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인데 대표가 완전 이렇게 쐐기를 박아버리면 다른 표결이 가능하겠습니까? 사실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아마 부결이 될 것이고 민주당 지지자들하고 민주당 의원들은 이게 뭐 검찰의 어떤 여러 가지 뭐 음모 그리고 정치적인 어떤 접근 이런 거에 가지고 막 성토하겠지만 민주당 지지층은 아닌데 이 정권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좀 중간에 있는 국민들을 볼 때는 이게 민주당 역시 변하지 않는다 이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는 거여서 별로 이게 앞으로의 어떤 정치에는 앞으로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손익 계산 이런 거에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내일이 드디어 이제 정치 슈퍼 위크. 네. WEK가 아니고 WEAK입니다. 원래 슈퍼위크 그러면은 굉장히 그 좋은 의미 아니에요? 막 기다려지고 기대되고. 근데 내일은 별로 기대는 안 돼. 걱정. WEK가 아니라 WEAK 약한 그런. 그러니까 저는 WEK가 아니라 네. WEAK. 그렇게 생각되고요. 그냥 오늘 이재명 대표의 메시지를 보고 저는 두 눈을 좀 의심했습니다. 경악했는데 첫 번째는 이재명 대표 교섭단체 연설에서 국민 앞에서 약속했지 않습니까?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 정확히 표현은 불체포 권리라고 그랬어요. 특권이. 근데 그 당시 검찰 수사와 지금의 검찰 수사가 다른 게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왜 지금의 검찰 수사는 탄압이라는 이미지를 씌워가지고 부결을 해달라고 말씀하시는지 전 이해할 수 없고요. 결국에는 민주당이 부결한다면은 국민과의 약속을 또다시 저버리는 거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글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오늘 메시지로 인해서 본인 스스로 단식의 목적이 체포동의안 부결에 있다는 것을 밝히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단식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해석될 수 있었겠지만 저는 오늘 그 메시지로 인해서 여당이 추측했던 것처럼 체포동의안 부결시키기 위한 목적 그 이상 그 이하의 단식도 아니었다. 이런 것을 스스로가 오늘 증명해 보셨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뭐 내일 가결할지 부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선택을 하든지 민주당은 폭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부결하면 부결한 대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요. 가결하면 가결한 대로 강성 지지층들이 비명계 의원들을 아마 강제 탈당을 시키려고 아마
계속해서 피켓 시위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어떤 선택을 하든지 이재명 대표 때문에 외통수에 걸려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이게 여러모로 이제 유감스러운 게 뭐냐면 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식의 진정성 이런 것들이 그나마 어쨌든 얘기할 수 있었던 것도 지금 오늘로써 이제 더 이상 단식의 진정성을 얘기하기가 어려워졌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게 그러니까 이 마키아벨리스트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병상에 누워서 예를 들면은 그렇게 어려운 어떤 이 상황에서 오히려 이게 당의 부담을 지우기 싫으니 이것을 그냥 찬성 표결을 해달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그러면 일거에 또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더 단식의 어떤 진정성이라든지 이게 방탄을 노린 그런 방탄 단식 아니냐랄지 무슨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 영입한 인사는 단식이 아니고 디톡스다 이렇게도 유튜브에서 주장을 했던데 그런 것들이 일거에 무너지는 거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그런 목적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당이 어떻게 표결을 했다라는 그거는 이제 당의 사정인 것이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내가 자리에 누워 있는데 내가 의원들 표단속할 수도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그런 길을 놔두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굳이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분명한 쐐기까지 박는 그 맥락이 뭘까? 그 정도로 이재명 대표가 당을 장악을 못한 거냐? 그리고 그 정도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불안한 거냐? 이런 점이 의문이 꼬리를 물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볼 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정말 그렇게 당당하고 떳떳하고 이 상황에 대해서 그게 백현동 의혹이랄지 대북송금 의혹이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이 검찰 수사가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은 그 구속실질심사를 받을 때 법원에서 안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것에 어떤 가능성을 얘기하면서 대응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법원에 가도 영장 안 나올 것이다라는 걸 자신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영장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까지 지금 들거든요. 왜냐하면 검찰은 사실 또 혐의가 어떤 거냐 또 혐의가 실제로 증명되는 거와는 별개로 구속이라는 거는 이 도주의 우려하고 증거인멸의 우려 두 가지를 보는 건데 민주당 의원들은 그런 주장을 하죠. 도주의 우려는 없지 않느냐. 어쨌든 야당 대표인데 그런 주장을 하지만 얘기를 안 하는 게 증거인멸 우려거든요. 근데 증거인멸과 관련해서 지금 검찰이 상당히 많은 수사를 하고 굉장히 이 수사에 어떤 인력을 많이 투입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이제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이 바뀌었다라는 점도 근거로 드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재판에서 예를 들면 대장동 관련된 그런 재판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수사를 따로 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증거인멸에 상당히 이번에 이 포커스를 맞출 거란 말이에요. 그런 점들이 이제 부담스럽고 어떤 법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서 그러는 거냐 이런 생각까지 하게 만드는 행보여서 이게 단순히 내일 표결만 놓고 보면은 부결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논란에는 결코 좋지 않은 판단인데 이런 판단을 왜 하고 있는 것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김민하 평론가 말씀 굉장히 잘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잖아요. 영장 잘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야당 대표입니다. 국회의원이고요.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더 안 나오죠. 왜냐하면 신분이 확실하죠. 또 야당 대표인데 당연히 확실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결을 비상식적으로 계속 요구하려고 하는 그런 모양을 보이는 것이 결국 영장 집행의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니냐. 이재명 대표가 검찰 향해서 증거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실상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결국엔 영장 집행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영장 실질심사를 받을 자신이 없는 것 아닌가 이런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부결 가능성이 높아요, 가결 가능성. 그거 아주 교묘하게 그냥 슬쩍 넘어가시려고 했는데 그렇게 넘어가면 안 돼요. 저는 오늘 이재명 대표의 메시지 때문에 오히려 가결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지금 전 사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이 친명 비명 다 떠나가지고 이 비명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자기 지역구의 친명도 가끔 또 이렇게 와가지고 노리는 것 같은 분위기도 있고 이렇게 되면 이 기분 되게 썩 좋은 기분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또 막 가결시키면 안 된다 막 이런 거 하면 그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반발심이 더 크고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갈 때까지 가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될지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제 이제 병문안도 가고 그 다음에 9.19
이 선언인가 그거 기념식에 가서 연설을 하는데 현 정권에 대한 비판을 좀 상당 수준 했어요. 전임 대통령이 그런다는 게 그렇게 흔한 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첫 번째로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러니까 요거는 첫 번째로 윤석열 정권이 이제 전 정권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가 과하다라는 판단을 계속 해왔고 더 이상 이제 참지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수준의 어떤 그런 생각을 첫 번째로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이제 계속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이고 앞으로도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예를 들면은 그 이제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수사에다 더해서 최근에 이제 통계 조작 의혹 이런 것까지 이제 추가로 검찰이 또 수사를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되고 그거를 방어해야 한다라는 전선에 있어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나 문재인 전 대통령에 가까운 인사들이나 그러니까 이 지난 정권에서 청와대에 근무했던 사람들이나 같은 전선에 이제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또 단식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 구심점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형성을 하려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느 정도는 거기에 대한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기류가 있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썩 좋은 기분은 아닐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어떤 정치적인 문제가 있는 것인데 현실적인 문제라는 거는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전체의 소위 말하는 비명계 그중에서도 뭐 이전에는 이제 뭐 친문 뭐 이렇게도 신문에서는 많이 표현을 했는데 전체에 대한 리더십을 100% 다 장악하지 못하고 있는 건 또 사실이잖아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어떤 역할도 필요할 수 있는데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저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보진 않아요. 전직 대통령이. 근데 그 문제는 좀 이따 얘기하고.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그러면 완전히 주도권이 그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다 가져가는 거를 바랄 것이냐. 그렇진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사실 이재명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찾아가서 단식 중단을 요구해서 이걸 좀 중단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예를 들면 입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찾아가서 단식 중단을 요청하면은 이재명 대표는 단식을 한 일주일 더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도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말리지 못하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가서 얘기를 하니까 먹히더라.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그렇죠. 이상해지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다라고 봤는데 지금은 그런데 좀 절충이 어느 정도 된 게 입원을 한 상태 아닙니까? 입원을 한 것이고 어떤 의학적인 처치가 되고 있는 거고 거기에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은 병문안에 간 거니까 요거는 조금 얘기가 또 다르죠. 이제 이런 것들의 어떤 맥락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아슬아슬하게 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결국 이런 모양새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지금의 어떤 이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이 민주당이 가결시키고 분열로 가는 것보다는 부결시키고 이 뭔가 그 밑에서 여러 가지 남은 문제들은 정리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 확률이 더 높아진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러한 행보다라는 것입니다. 예.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어제 첫 연설이었던 거잖아요. 퇴임 이후에. 당연히 오셔서 국민 통합에 대한 메시지를 좀 내놓으실 줄 알았는데 뜯어보니 자화자찬이시더라고요. 저는 글쎄요, 그간 전직 대통령이 계속 현실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지양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자화자찬의 정부였으면 정권 교체가 되지 않았겠죠. 이미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는 좀 끝났다라고 생각되고요. 전직 대통령으로서 저는 국민 통합이라든지 좀 현실 정치와는 떨어진 그래도 뭔가 좀 더 큰 명제들, 뭐 기후 변화 위기라든지 아니면 지금 북러의 어떤 무기 거래의 정황들이 있고 남북의 대결 구도로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물밑에서 북한과의 어떤 협상 같은 게 필요할 텐데 문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런 네트워크가 분명히 있으실 거고 그러한 분야에 있어서 좀 국가 국민을 위해서 활동해 주셔야지 자꾸 이렇게 현실 정치에 모습을 드러내시는 것, SNS에 글 올리시고 하는 것은 저는 국민들이 보시기에 적절하게 보이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점에서 이제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한마디 더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분명히 저도 동의하는 부분은 문재인 전 대통령,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 중에 뭐 수사를 받거나 이렇게 여러 곤란한 지경이지 않은 뭐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은 그런 지위에 있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좀 국가의 원로, 그러니까 우리 사회 공동체의 큰 어른의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파적 대립구도의 전선에 막 나서는 것보다는 그러한 역할이 훨씬 더 지금 필요한 거 아니냐, 실제 우리 사회에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게 또 전직 대통령의 역할이 그렇게 잘 되려면 물론 전직 대통령 본인의 어떤 판단과 그러한 행보가 가장 중요한 것이겠지만 또 이 정권도 잘 도와줘야 되죠. 그런 어떤 문화를 만들어 갈수록. 근데 제가 볼 때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에 오바마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사실 퇴임하고 잘 있으면 되는데
트럼프 정권 때 막 전면에 나서려고 하고 선거 때 되면 뭐 거의 이제 유세하는 것처럼 움직이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건 물론 미국의 정치적 전통이 그렇기 때문이기도 한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또 명분이 된 게 트럼프 정권이 너무 이제 과하다라는 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이 지금 예를 들면 다수의 시민들이 국민을 잘 통합하고 있고 이 사회를 올바르게 이끌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 전직 대통령이 이렇게 나서고 싶어도 나설 수 없는 국면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점을 보면 전직 대통령의 지금의 어떤 행보도 저는 비판받을 소지가 있지만 또 현 정권도 그만큼 잘해주기를 바랄 수밖에 없다. 좀 이런 그 말씀 부분에 드립니다. 있어서는 동의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대선 때 심판과 평가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당하고 정부도 계속해서 전 정부하고 싸우려고 할 필요가 없다.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사청문회입니다. 이 소리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스테레오가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예. 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이 결정을 해야 될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균용 후보자가 어떤 뭐 정치적 견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논란이 있을 만한 발언을 하긴 했지만 저는 이제 이 정부에서 임명한 다른 여타의 뭐 장관 후보자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는 정치적인 정견이라든지 또는 제도에 대한 또는 어떤 뭐 철학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그나마 이제 중도적인 부분이 있다는 걸 이번에 확인을 해서 그거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제 개인 신상에 대해서 이게 뭐 설명을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모른다고 얘기하는 게 너무 많고 자신의 재산 신고한 게 70억인데 그중에 70억 중에 들어가 있지 않은 10억 원의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나는 몰랐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10억 원에 해당하는 배당 소득은 또 꾸준히 이제 받아온 거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하는 모습이라든지 여러모로 그리고 과거 판결에 있어서는 또 예를 들면 어떤 성인지 감수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판결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답을 못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러면 이분이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긍정적인 부분이 없는 것도 아니겠지만 대법원장 후보자로서 준비가 된 분인가 또 대법원장으로서 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분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 이분을 왜 지명한 거냐 대통령은 다른 훌륭한 분도 많을 텐데 준비가 안 된 것 같은 분인데 라고 생각하면 사실 김명수 사법부의 완전히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다 외에는 평가 지표가 없었던 거 아니냐 싶거든요. 검증도 제대로 안 한 것 같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지명을 해서 또 여기에 대해서 이 삼권 분립이 중요하고 사법부의 독립이 중요한데 왜 이런 상황을 만들었을까라는 아쉬움이 크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제가 뭐 대통령에 대한 평가, 정치인, 장관들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뭐 소신 있게 발언하는데 사실 패널로서 법관에 대해서 평가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어디 가셔야 어쩔 수 법원에 없어요. 네, 법원에 그럼에도 가셔야 되나요? 불구하고 어떻게? 이제 한 말씀 드리면 어제 대법원장 후보자의 어떤 모른다 뭐 이러한 표현들은 국민 눈높이에는 적절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아마 정치인이나 일반 공무원에 비해서 우리 국민들은 법관에 대한 공직자 윤리적인 어떤 그런 관점을 더 높게 보실 텐데 사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같은 경우는 돈을 쫓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잖아요, 국민들께서. 그래서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법관의 그동안의 이미지와는 조금 떨어졌던 이미지 아니었나 싶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좀 해명이 더 필요하신 것 같고요. 다만 공직 역량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이분이 굉장히 유능한 법관이었다라는 평은 많이 들었습니다. 뭐 법조를 출입하는 기자라든지 이분이 갖고 있는 어떤 생각들이 기존에 무너졌던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에는 분명히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평가는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공직 역량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훌륭하신 분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가결 듭니다. 부결이요. 그래서 지금 여야가 굉장히 극강대 강 상황이어가지고 예. 간단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늘 협상이고 저는 가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결에 부결 간단하게요. 자, 청문회 결과까지 다 보고 나서 판단을 해야겠는데 예. 오늘까지 아직 예측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종합을 해서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빠져나가시는군요. 아니, 빠져나가다기보다도 알겠습니다. 추가로 뭐가 나올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김민아 시사평론가, 국민의힘 김용태 전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